있으면 조금 일찍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원이 예상을 못했네. 이렇게 인원이 없을 줄은. 직전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 영상을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상황이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수업 듣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총 2명 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수업 진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요게 교재가 요렇게 생긴 페이지 2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목차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개념 정리 및 연습 문제라고 해서 제가 원래 교재나 이런 게 좀 빨리 전달이 됐으면은 미리 사오라고 한 다음에 예습 과제로 얘네들을 좀 내줬을 건데 이제 시간이 교재 공지 드린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수업을 요걸로 하고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좀 풀고 당연히 못 푼 문제는 숙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주차를 좀 쓸게요. 이번 주가 잠시만 8일, 오늘 9일이지 9일. 날짜를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는 오늘 1월 9일 나갈 거고요. 잠깐만. 1월 9일 나갈 거고 다음 주는 쌤이 휴가여가지고 그 특강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종료 시간이 좀 한 주 정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월 초에 아마 학교 나가시는 기간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때 이제 보통 종업식하고 오전 중에 끝나니까 특강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첫 주에 의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죠. 2주차가 우리는 1월 23일에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 형태소화 단어가 사실 그렇게 크게 잠깐만 여기가 형태소화 단어의 형성 직접 구성 요소 아마 여기까지 나가고 되면은 이제 품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보다 품사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의미와 담아 이쪽으로 넘겨서 얘랑 같이 뭐 3주차에 하게 되거나 아니면 2주차에 이제 뭐 좀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담아 부분은 요거는 저희가 수업 진도를 보고 조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3주 차에는 요거 문장 여기는 이제 뭐가 좀 많죠. 문장 성분도 있어야 되고 문법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뒤에 그 중세국어 옛날 국어 하면서 엮이는 부분도 결국은 여기에 이제 문법 요소랑 문장의 짜임이랑 뭐 요런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게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볼 건 없어서 그냥 과제로만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품사랑 묶어서 이제 따로 시간을 조금 빼서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열애로 두고 그 다음이 2월 6일이죠. 여기가 4주차. 여기는 맞춤법. 맞춤법을 나가면서 시간이 남으면은 그 어문 규정 앞에 있던 거를 이제 하고 아니면은 이제 과제로만 하고 요렇게 할게요. 여기는 제가 좀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시간 되면 의미와 담아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2월 그다음에 13일이죠. 마지막 주에 이제 중세고가 나갈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지문형 문항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업할 때 제가 보고 이제 풀만한 문제들 있으면은 같이 이제 풀이를 하거나 요게 다 범위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숙제를 내드리거나 수업 때 조금씩 가져와서 풀거나 요렇게 할 거예요. 그 교재가 조금 두꺼운데 이제 실물 교재 받아보고 조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강용 얇은 교재를 쓸까 하다가 특강 때만 확 듣고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정리도 되게 잘 돼 있고 기출 다 모아놓은 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수능 공부나 내신 공부 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두고두고 계속 쓰시면 되는 거여가지고 혹시 이제 뭐 우리 수업 내 진도 못 나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더라도 특강 내일 다 안 끝내 이렇게 안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두고두고 두고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려웠던 개념 다시 짚어보고 내신 볼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을 할 거는 없고 문제를 풀어오시면은 풀이 이제 좀 내가 쌤이 봤을 때도 조금 요건 복잡했다 싶은 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좀 약간 스킬 위주로 풀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짚어서 풀이 위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일단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1주차 과제가 요 22학년도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월 9일 과제 요거 22학년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날짜대로 우리 어떻게 됐냐? 23, 30, 6, 13이죠. 요렇게 과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과제는 우리가 특강 시간 내에는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풀어서 어차피 학원에 이제 오시잖아요. 그때 쌤 강의실에 와가지고 이제 뭐 검사 받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정된 과제는 여기 의문 파트에서 뭐 못 푼 문제, 그쵸? 의문 파트에서 못 푼 문제랑 오늘 진도 나갈 때 못 푼 문제, 그리고 이 지문형 문제는 얘가 지문형 문제에서 이제 의문 파트 몇 문제랑 그리고 매체 이렇게 나갈 건데 저희가 한 주를 쉬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니 모의고사 1회 얘를 좀 과제로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회를. 그래서 저희가 2회는 마지막 날에 약간 테스트처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회만 푸시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2회 풀 때 이 특강 듣기 전이랑 듣고 나서랑 듣는 초반이죠. 들은 초반이랑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랑 내 언매 실력이 얼마나 상승했나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 개념 정리 및 연습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들 가지고 수업을 조금 나가 볼게요. 잠시만. 그래서 요게 이제 의문 파트가 교재 안 넘기셔도 됩니다. 저만 한번 좀 넘겨볼게요. 의문 파트가 이제 받침의 발음 부분이랑 동화 부분이랑 동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이 정도로 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탈락과 축약 그리고 첨가 그쵸 첨가 요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단어고 오늘 요거 의문 파트 개념을 먼저 1교시 때 좀 해보고 2교시 때 이제 문제 풀고 풀이하고 요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내용이 아시다시피 의문 이 받침의 교체 이쪽은 특히나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설명 자체는 이제 막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파트에서 이제 받침의 발음 부분인데 받침 부분의 발음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의문 변동이라는 거 자체가 잠시만
펜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인접. 좀 쓸게요 그냥. 펜이 이렇게 나와. 이상하네. 자, 의문의 변동 땡땡. 인접한 의문이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변화하는 현상.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인접한 의문이, 그러니까 서로 붙어있는 의문이 발음의 이제 편의성이나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짧게 편의성이라고 할게요. 인접한 의문이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변동하는 현상. 인접한 의문이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변동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모든 의문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언매 수업할 때도 1학년 때 이제 문법 수업할 때도 그렇고, 부흥고는 2학년 때 문학 독서였나? 언매 수업한, 우리도 언매 수업한 학교는 없네. 그래서 언매할 때 이제 의문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요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그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는 이제 한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형식상으로 인식할 때는 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 글자의 끝소리 규칙 또는 뭐 어말 규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있는 글자에서 초성, 중성, 종성이 다 합쳐져 있는, 꽉 채워져 있는 글자에서 종성 부분이 변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로 많이 외우셨죠? 가느다란 물방울. 요 외에 받침이 올 경우에는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고요. 바뀌어서 발음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 뒤에서 발음, 맞춤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 키역 같은 글자는 대표음이 기역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뒤에 연음 현상 얘기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에 요 7글자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외의 글자는 다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군 단순하여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요게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겹받침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겹받침은 서로 다른 글자가 만나서 합쳐지는 거야. 중세국어로 따지자면은 합용이죠. 합용병서가 된 글자들이 받침으로 올 때. 그래서 외에 다른 것들. 빨리 왔네? 또 쌍받침 올 수 있는 거 뭐 있냐? 없잖아. 쌍받침 올 수 있는 거 뭐 있지? 없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페니즈가 글씨가 안 나옵니다. 쌍받침 이라고 하죠. 겹받침이랑 쌍받침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쌍받침 같은 경우에 이거 우리 쌍기어 발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쌍기어 발음 안 되죠? 그럼 이게 뭘로 발음돼? 그쵸,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의문의 규칙이 적용된 거겠어요?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여기 한 8명이 더 채워질 건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어이구, 받자마자 찢어먹었어. 받자마자 부강여고여가지고 부강여고 친구들이 이제 다 오늘 방학을 했나 아직 방학을 안 했나 이래서 그래서 이제 졸지에 부은고 2명만 딱 듣게 됐어요. 근데 책 있네요.
제가 조금 너무 늦게 알려주지 않았나 했는데 시켰을 때 바로 왔어? 다행이다. 그래서 요 쌍받침 말고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었고, 뭐가 탈락하느냐에 대한 규칙이 좀 있었어요. 혹시 좀 기억하시나요? 이거 제가 내신 할 때는 요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삶은 닭이야. 삶은 닭은 머리가 없다. 하은이 지금 와서 모르겠지만 쌤이 펜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글씨가 빡빡 이렇게 써져. 머리가 없다는 거 무슨 얘기냐? 요 앞에 거가 탈락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머리가 없어라고 콕 짚어놨으니까 요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리을 기역 말고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다 뒤에 거가 탈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네들 세 개는 앞에 리을이 탈락하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대부분 뒤에 거가 탈락한다. 이렇게 외워두신 다음에 예외 사항이 있죠.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삶은 닭에서 닭 있었잖아요. 요 리을 기역이 원래는 머리가 없는 거니까 앞에 거가 탈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리을 기역이 용언 어간일 때, 용언 어간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용언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그래도 써져가지고 동사나 형용사가 있고 이제 어간이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의 리을 기억. 그러니까 뭐 맑다 맑고 할 때에 말, 요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나 이런 것들, 개 이런 것들 만나게 될 때는 원래는 앞에 거가 탈락해야 되는데 얘는 뒤에 거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 거 탈락하기 전에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예외상. 리을 기역이 원래는 머리가 없으니까 앞에 거가 탈락이 돼야 되는데 기역이 탈락해버리고, 요렇게 쓸게요. 얘는 기역이 탈락해버리고, 그리고 뒤에 어미의 기역은 어미의 초성인 기역이죠. 어미의 초성 기역은 된소리 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여기에서 기역이 탈락한다고 그랬죠. 근데 기역 탈락하기 전에 일단 된소리 대기 될 때 할 거지만 요 기역이랑 요 기역이 만나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얘가 쌍기역으로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기역이 탈락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뒤에 기역은 된소리 대기가 되고 앞에 기역은 탈락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서를, 이거는 내신용이긴 한데 순서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을 기역에 기역이 탈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리 구조상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용언 어간의 받침 리을 기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밟다 같은 경우에 얘는 밥으로 발음이 됩니다. 얘는 이제 앞에 거가 이 삶은 닭이 없으니까 원래는 뒤에 거가 탈락해야 맞잖아요. 근데 밟다의 밥은 요 앞에 리을이 탈락해버리고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밥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밥다로 발음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럽다라는 말 줄여서 다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뒤에 게 탈락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반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다른 리을 비읍인 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널찍하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널찍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리을 비읍은 이제 뒤에 거 탈락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넙죽 넙둥글, 넙적의 넙은
뒤에 앞에 거가 탈락해서 넙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얘네 세 개만 외워주시면 되고 우리 예외사항 꼭 아까 방금 쓴 거 하나만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널찍하다 같은 경우에는 널찍하다 라고 발음을 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얘 그거 일어나죠. 널찍하다죠. 거센소리 되게 일어나서. 야, 여기 변형돼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널찍 같은 경우에는 넙이 아니라 널로 발음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거 써주시면 되고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 종성에 나오는 쌍기역, 쌍시옷 얘는 이제 쌍받침이다. 겹받침이라고 하지 않고요. 쌍받침이라고 하고 겹받침과 달리 하나의 자음으로 봅니다. 그럼 요 말부터 우리가 겹받침은 별개의 의문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탈락이 일어날 수 있겠지. 얘네들을 따로 보니까 탈락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자도 이제 만약에 의문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하면 이제 4개라고 세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발음을 하면서 앞에 거가 탈락하는 닭 요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음절 기준으로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니까 요 발음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닭이라는 음절에서 의문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3개라고 하셔야 되고 요거 이해되세요? 음절에서 의문의 개수라고 물어보면 발음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만 좀 적어놓을까? 음절 발음 기준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연음 형상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음절의 개수를 규칙 설명하면서 하려다가 바로 뒤에 나온다 싶어가지고 그냥 놔뒀던 부분인데 연음이 이제 크게 일단 연음은 음은 변동이 아닙니다.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연음 현상 자체는 음운 변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이제 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민이는 교재 해설 부분을 뗀 건가? 어떻게 한 거지? 뒤에를 잘랐어요? 겉표지 안에 그치 잘려져 있지. 근데 왜 그게 이렇게 뗄 수 있구나. 아니 교재는 너무 백과사전이요. 그러니까 교재가 너무 두꺼워. 내 기억에도 저는 이제 PDF로 있으니까 내 기억에도 저거보단 두꺼웠던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민이가 해설을 떼왔구나. 그래. 아니 너 무거우니까 떼버리자. 맞아 마더텅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것도 아마 분리될걸요? 그 본교재도 그 껍데기에서 분리할 수 있을걸? 그래요? 뒤에 빈 공간 때문에 필기하기 힘들까 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음 현상은 일단 음운 변동이 아니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연음 현상은 크게 연음이 먼저 실현이 되느냐 아니면 음운 변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음이 실현이 되느냐 요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연음 현상이 먼저 실현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음운 변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연음 현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 글자의 종성이 뒷 글자의 초성으로 옮겨오는 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뒷글자의 초성으로 옮겨오는 경우는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치겠습니다. 앞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이런 거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요. 우선 연음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뭐가 있지? 보통 3개 얘기하거든요. 그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주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란 말이야. 조사, 어미, 전미사 얘네들이 이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런 글자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지 않고 바로 연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억이라는 글자는 요거 발음하면 우리 발음으로 쓸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키역이 왜냐면 밑에 못 오니까 요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글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다. 그러면 그대로 옮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어케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 항목 보시면은 연음 현상이 나중에 실현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뒷글자에 올 경우에 얘는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뭐 아니면 뭐 받침에 관련된 규칙이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종성에 관련된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이 연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부억 뒤에 에라는 형식 형태소, 이건 조사니까 에라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 부억해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만약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요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성의 이행은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초성이 없기 때문에 요 앞말의 종성이 뒤에 초성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위는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란 말이야. 그래서 원절의 뜻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연음이 적용돼서 요렇게 발음합니다. 부어귀 이렇게 발음하죠. 부어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들으니까 친숙하죠? 우리가 부어퀴 이렇게 발음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연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뒷글자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규칙을 적용시키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혹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되어 있는데 좀 거칠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 음끝규를 전부 통틀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종성에 관한 규칙이라서 그때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그냥 종성의 규칙이라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어. 근데 너무 그거는 좀 편하게 시험 문제 내시거나 아니면 옛날 스타일로 내시는 선생님들만 그런 거라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종종 같이 설명할 때도 있다. 같은 이름으로 묶어서 발음할 때도 있다. 그리고 요 참고 부분 보시면 얘는 이제 종종 좀 나옵니다. 엄매 내신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 앞말 맛있다, 멋있다 요 발음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맛있다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그래서 앞말 받침 시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연음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따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품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단어라는 거고, 단어라는 건 실질 형태소라는 거잖아. 실질 형태소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돼서 바뀐 다음에 연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맛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음운 현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발음을 할까 하고 역으로 추산해서 만든 규칙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계속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예외 사항이다.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발음하니까 지금 그 규칙에 맞춰서 맛있다, 멋있다라고 무조건 발음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얘를 예외 사항으로 뒀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바뀌고 나서 연음이 돼야 맞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실 발음을 고려해서 맛있다, 멋있다도 허용을 해준다. 표준 발음으로. 네. 요거는 내신에 진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이제 종성에 관련된 규칙이고, 여기는 이제 자음동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비음화, 유음화랑 그리고 구개음화. 이 앞에 비음화,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헷갈려도 구개음화는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개음화랑 된소리 내기. 여기까지 다 교체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는 이제 탈락이긴 한데 음끝규랑 요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내기 요렇게 5개가 교체예요. 그래서 동화,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음절 끝의 자음, 즉 종성의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 뒷말 초성의 자음과 만날 때, 그러니까 이응은 아니어야 되겠죠. 이응은 아니겠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과 비슷한 성질의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
이걸 이제 자음 동화라고 하는데 그 자음 동화의 예시에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어요. 유음화가 더 쉬우니까 유음화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유음은 흐를 자거든요. 소리가 흘러가는 거야. 유음에 뭐가 있어?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아닌 글자가, 그러니까 니은이긴 한데 리을이 아닌 글자가 리을로 바뀌었다. 그럼 무조건 유음화라고 보시면 돼요. 유음화에 리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유음,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게 바뀔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작년 특강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요 리을 때문에 출발점이 여기야.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도착점이 여기죠. 우리 보통 출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죠. 그러면 얘는 순행일까 역행일까? 순행이겠죠. 반대로 얘는 리을이 뒤에 있다가 앞에 있는 리을을 바뀌어줬기 때문에 역행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앞에 있으면 순행, 뒤에 있으면 역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음, 비음 이런 글자는 글자의 조음 방식에 관련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혀끝을 댔다가 떼면서 소리가 흐르듯이 내게 하면 유음, 코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면 비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음에는 리을이 있었고 비음에는 우리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미음, 니은, 이응이 있죠. 얘는 근데 그냥 앞에다 적어둘게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음이 아닌 글자가 비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응, 미음, 니은 중에 하나로 바뀌면 비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음화 이제 종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음 왔는데 뒤에 니은, 미음이 와. 이응은 올 수가 없죠. 이응은 초성에 있을 때 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니은, 미음을 만나서 얘네들이 각각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음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기역, 디귿, 비읍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파열음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얘는 좀 적어둘까? 얘네들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이죠. 이 파열음이 뒷말에 리을을 만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글자들이 이제 비음화가 되고 그 비음화된 글자들이 뒤에 있는 리을을 만나서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독립이었는데 기역이랑 리을이 만났죠. 그래서 얘가 독립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전히 기역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요 리을이 기역 때문에 니은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역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서 이게 또 비음화가 일어나면서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과정 한 번만 밑에다 써줄게요. 기역이랑 파열음이랑 리을이 만나서 그 유음이 니은이 된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얘 비음이잖아. 그러니까 비음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요거 앞말 받침이 미음, 이응일 때 뒷말에 이제 리을이 오게 되면은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요것도 비음화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얘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미음, 이응 올 때 뒤에 니은이 오면
뒤에 니을이 오면 니은으로 바뀐다. 예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받침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받침을 먼저 보고 바꿀 게 없으면 이제 그 다음 글자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이제 비음화 유음화 일어날 거면 그 다음에 이 자음동학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운 변동 생각하실 때 일단 무조건 운자리쿠스르 규칙이나 자음 단순화 중에서 일어날 게 있나?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다들 이제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끝소리가 디귿티읕일 때 얘는 우리가 치조음이라고 하거든요. 잇몸 소리. 이렇게 좀 써줄게요. 우리 위에 비음, 유음, 파열음 얘네는 소리 조율 좋은 방식이고 그래서 뭐 파열음이냐 파찰음이냐 마찰음이냐 비음이냐 유음이냐 이렇게 해서 소리를 흘려보내냐 막았다가 터뜨리냐 아니면 스치듯이 보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구개음, 치조음 이런 것들은 다 소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입술 소리인 무브푸프 있고 그 다음에 치조음 잇몸 소리 그러니까 혀끝이 잇몸에 닿을 때 나는 소리다라고 해서 잇몸 소리거든요. 잇몸 소리 니은 디귿 리을 뭐 시읒 걔네들 있고 그리고 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도 혓바닥 넘어와 보시면 경국에 있잖아요. 딱딱한 입천장 요 경국의 음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귿티읕 그 다음에 혀를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좀 부드러운 부분에 입천장이 있죠. 여기 이제 연한살이라고 해서 연국의 음 그래서 연국에 우리 혀 찰 때 이렇게 이제 차잖아요. 그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읒, 치읒, 쌍지읒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더 넘어가면 이제 목구멍 소리, 기역, 키음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요거는 이 디귿티읕이 잇몸 소리인데 모음이가 우리 그 단모음표 기억나시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뭐 이렇게 외웠던 거 그게 이가 맨 앞에 오니까 고모음이란 말이야. 혀가 위쪽에서 입 최대한 닫힌 상태에서 나는 소리야. 그렇다 보니까 잇몸에서 소리를 디귿으로 냈다가 이 뒤에까지 다시 가서 고모음인 이를 내기가 번거로운 거야.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번거로워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요 뒤에 있는 소리, 입천장 근처에서 나는 소리인 지읒치읒으로 바꿔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외울 때는 뭐 이렇게 되죠. 디귿티읒 플러스 형식 형태소 모음이나 반모음이 요거 이중모음 만들 때 쓰이는 음운이죠. 모음이나 반모음 이와 만나면 이 디귿티읒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구개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개음화는 예시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진 않을게요. 뭐 굳이, 굳히다, 해도지 이런 것들 다 구개음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예사소리, 된소리가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아닌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 이걸 된소리 대기라고 하고 딱딱한 소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경질화 이런 말 쓰잖아. 딱딱해진다고 할 때 소리가 딱딱해진다고 해서 경음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경음화가 일어나는 규칙이 이제 5개가 있어요. 요거 우리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적을게요. 요거 했었죠. 구두방 사장이 구두방에 가면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 구두방 싹장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리은 미음, 그러니까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이제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만나면은 이제 얘네들이 된소리되기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요 리을 비읍 리을 티읕 같은 경우에는 살민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뒤에 거가 탈락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근데 보통 요거 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요렇게 한번 좀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체언에선 일어나지 않고 일반 명사나 이런 데에선 일어나지 않고 용언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일 때 뒤에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만나면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신 때 외울 때는 이렇게 시켰었는데 용언 어간이니까 활용일 거 아니야, 활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활용하기 너무 고대시죠,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요 된소리 대기 규칙을 조금은 그래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이소리 현상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 규칙을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체언 아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체언에서 안 일어나고 용언 어간이랑 뒤에 이제 어미가 기억돼요. 시읒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자이면서 리을이 받침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디귿 시읒 지읒이 연결되면 얘네들은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그때 내신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한자를 리을이잖아, 써두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초성은 다 만나면 된소리 대기가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 4번, 5번은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리을로 끝나는 어미 뒤에 기역 디귿,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에서 뭐뭐 할 것, 갈 것, 줄 것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다 관형사형 어미잖아요. 것이 의존명사가 되니까.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연결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에도 발음된다 이러는데, 얘를 이제 구분시켜주는 거는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일 경우에는 이게 붙였어서 그렇거든요. 얘네는 관형사형 어미고 얘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하나의 통째의 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건데, 그냥 어미 내에서 리을 뒤에 얘네들 오면 된소리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편합니다. 4번, 5번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어미인데 리을 뒤에 이 기역 구독방사랑 연결되면 얘네들은 다 된소리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금 넘기셔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우리 요 개념까지만 좀 하고 쉽시다. 그 다음에 이제 탈락과 축약이거든요. 탈락은 우리 아까 자음군 단순하면서도 했어요. 여기 11페이지인데 자음 탈락에 이제 꽃은 사실 자음군 단순하죠. 그래서 요 겹받침 올 때 둘 중 하나 탈락된다. 어떤 경우에 앞에 거 탈락하고 어떤 경우에 뒤에 거가 탈락하냐,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음 탈락은 어렵지 않아요. 리을 탈락,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써있는 것처럼 날다, 요게 이제 원래 기본형이잖아요. 하늘을 날다 이렇게 되면. 근데 하늘을 나는 새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날는이라고 안 하고 나는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리을의 경우 뒤에
니은, 비읍, 시읒,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얘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리을 뒤에 뭐 오면 탈락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 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바뀐 단어를 가지고 나는 바뀐 단어를 가지고 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리을 탈락 그리고 우리 위에서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간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규칙을 외우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어간을 먼저 생각하기. 뭐 이런 식인 거지. 물건을 사는 것이 뭐 이런 문장 내놓고 여기 이제 탈락이 일어난 거 찾아라 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물건을 사는이라는 말은 사다가 원형이잖아요. 어간 자체가 사야 리을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안 일어난 거죠. 얘는 탈락 안 일어났다 이러고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히읗 탈락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히읗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런 경우가 있고 근데 뒤에 자음이 오면은 음절의 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놓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는 이렇게 안 하죠. 놓는이라고 발음하는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디귿이랑 니은 만났죠. 우리 아까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이랑 니은 비음 만나면 비음화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놓는 이렇게 되죠. 요런 방식으로 뒤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이 올 경우에는 히읗이 탈락한다. 아니면은 그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거센소리 대기는 사실 헷갈리지 않는데 요런 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얘는 좀 적어두겠습니다. 적으셨죠? 그리고 이제 탈락에 이제 자음 탈락을 우리가 맞고 모음 탈락이 있는데 모음 탈락 용언 어간의 끝소리 으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날 때는 탈락한다. 그래서 키가 크다 라는 말이 야 너 키 커 걔 키 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크랑 연결음이 어말음이 만나면서 얘가 탈락해서 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의 탈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이 있습니다. 같은 소리가 탈락한다는 건데 어간이 아나 어로 끝나. 근데 아로 끝난 어간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요. 그럼 둘 중 하나가 탈락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타다, 차에 타다 할 때 그 타자인데 거기서 차에 타서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타 플러스 아서라는 연결어미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아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타서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탈락한 거고 보통은 우리가 어미 쪽이 탈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간은 고정이니까.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약은 저희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요거는 거센 소리 대기입니다. 요 거센 소리 되게 뒤에 이제 뭐 히읗 뒤나 앞에 히읗이 올 경우에 히읗이 걔네들 이제 거센 소리로 바꾸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잠깐만 하고 그럼 저희가 이거 제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일단 쉬는 시간을 갖고 2교시 시작하면은 요거를 이제 풀고 풀이하고 그 탈락 부분, 첨가 부분 설명을 좀 할게요.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제가 10분쯤 시작해서